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코딩이 뭐예요? 이 프로그래밍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딩을 꼭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개발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코딩 책을 사보신다거나 파이썬이라든지 뭔가 책을 사보신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들어보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내가 그걸 해야 돼? 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이 뭐야? 라는 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코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코딩은 이제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용어랑 통용이 되냐면,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안쪽에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말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코딩이 얼마만큼 유행이냐면 코딩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딩 실력이 기본 소양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5, 6학년들도 이제 의무 교육에 들어갔어요. 의무 교육이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정보 소프트웨어 무슨 연수를 받으시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뭘로 배우냐면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이제 블록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같은 걸 끌어다가 놓으면 이제 코딩이 되는 형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서울대라든지 몇몇 대학교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교들의 그 교양 필수 혹은 이제 전공 필수처럼 들어가는 데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과대생들도 이제 유전체 분석 같은 걸 하려고 파이썬 코딩을 배우고 있다고 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요. 전사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강화해서 좀 업무 효율을 올려보자 라는 기조가 기업들에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서도 이런 코딩 능력을 조금씩 요구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좀 뭔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으실 텐데 이것들을 왜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하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이걸 가르치느냐, 이게 미국에서부터 사실 시작됐거든요. 미국에서 빌 게이츠라든지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의 필수 역량은 코딩 능력이다, 프로그래밍 능력이다 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당연히 코딩을 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코딩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프로그래머로, 전문 프로그래머로 양성하겠다, 10만 대군 양성 이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건 그 컴퓨팅 사고 능력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팅 사고 능력, 이 컴퓨팅 사고 능력이라는 걸 배양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은 IT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동영상 편집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그리고 계산함 같은 거 하실 때 암산으로 안 하시고 스마트폰 계산기로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 PC를 비롯한 전자기기들로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진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컴퓨팅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우리가 손으로 다 해결하는 것보다 컴퓨터 같은 걸 쓰면 조금 더 문제 해결이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든 것들, 그러니까 계산 복잡하면 계산기 쓰듯이 일상생활에 닥친 혹은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컴퓨터로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컴퓨팅 사고 능력을 배양하게 되면 이분들이 조금 더 넓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일을 좀 더 쉽게 해봐야지. 근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전문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파워포인트 막 얼기설기 조금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아니까 코딩을 조금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쉽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다 배운다고 해서 전부 다 프로그래머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축구 해봤죠? 전부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교들에서는 각 업무 영역들, 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분야에 다 코딩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막 원래는 인공지능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조산업 혹은 서비스업 이런 데도 다 데이터 분석을 쓰고 있어요. 전부 회사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쓰는 것처럼 코딩 능력이 필요한 업무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졸업 소논문 같은 거 쓰는 학교들 있죠. 학부에서도. 그런데도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훨씬 논문의 질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고,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뭔가 연구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업무 역량을 가지고 전체 생산성을 올려보자 라는 것들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기업들에도 교육을 나가고 대학교들에도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무슨 메모리 구조, 컴퓨터 구조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 업무 혹은 본인 그 전공을 수행할 때 조금 더 컴퓨팅 사고적인 능력하고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해 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프로그래밍이 뭔데? 프로그래밍이 뭔데? 이 프로그래밍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ing 아시죠? ing. 스위밍 하면 수영, 스위밍 하면 수영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뭐냐? 프로그램.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보신 적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말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카카오톡,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다 맞는 말인데, 프로그램을 거기에다만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MT나 전시회, 음악회 갔을 때도 거기에 프로그램 표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회 가면 오늘 연주할 곡들의 목록, 프로그램 표 이렇게 나오죠. 프로그램의 사전적인 의미는 할 일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할 일들의 목록.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울 때 뭘 배우는 거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냐? 컴퓨터가 할 일들의 목록이에요. 실제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가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것, 이게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토샵을 쓰면 사진을 이렇게 잘 깎아줘요. 원래 사람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컴퓨터가 쓱 잘 깎아주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컴퓨터한테 지금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다 계속 저장을 해라, 이런 할 일들의 목록이 안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뭔가 시키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업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일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가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친구나 동생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같은 조를 짰는데 다른 조원한테 일을 부탁하거나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끼리 일을 시키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요.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보통 하겠죠. 그 사람이 한국어로 일을 시키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언어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컴퓨터의 언어. 컴퓨터의 언어는 0과 1, 이진수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진수요. 근데 이진수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011, 010, 11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말해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녕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듣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안녕이라고 얘기하려고 011, 010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해 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습니다. 아니면 교환학생이 됐어요.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요? 러시아로요.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어 잘하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제일 먼저 뭐 해봐요? 막 바디랭귀지 써보고 영어로 얘기해보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를 몰라. 그럼 중간에 누가 껴요? 중간에 번역 혹은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0, 1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하고요. 사람이 말로 말하고 통역가가 번역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게. 요게 프로그래밍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말로 한다.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이게 자연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자연어라고 하는데 이 자연어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 시리,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뭐 구글 오케이 같은 거 쓰시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뭐 시리야 음악 틀어줘 라는 걸 하면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자연어 처리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어로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자연어로 프로그래밍을 다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 말고 우리는 뭘로 하게 되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파이썬, 뭐 C 언어, C++, 뭐 자바, 그 다음에 뭐 루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들, 너 이거 해, 동영상 녹화해줘, 엑셀 파일 변환해줘 이렇게 써놓으면 통역가, 번역가가 번역을 해주면요 컴퓨터가 그걸 알아듣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터프리터, 파이썬에서는 인터프리터고요. 그리고 뭐 C나 C++ 이런 데서는 이제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셔야 여러분이 짜놓으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기초서적 같은 거 사서 보시면 뭐 파이썬 책을 사면 뭐 파이썬을 설치합니다 이런 게 있죠. 그걸 설치 안 해도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어요. 짜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일 시킬 때 메모장에 써놓으시든 포스트잇에 써놓으시든 아니면 말로 얘기하든 어쨌든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가 없으면 거기서 그 책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게 없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뿐이에요. 왜냐? 번역을 못 해주니까 컴퓨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냐 고민이 되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있죠. 미술을 하시든 공학을 하시든 뭐 언어, 뭐 문과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럼 이걸 자동화로 해야겠다. 혹은 꼭 컴퓨터로 이 업무는 처리해야만 해. 하는 게 있으시다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코딩이 뭔지, 프로그래밍이 뭔지 설명드렸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굴러가는데? 라는 것들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실지 말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설명드릴 거냐면요. 도대체 그래서, 야, 이 프로그래밍을 그래,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어. 그럼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익혀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